2019년 제2회 시행했던 지적기사 세 번째 과목은 토지정보체계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토지정보체계의 특징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는 지형도 기반의 지적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참조 체계이다. 근데 사실 토지정보체계는 지형도가 아니라 지적도 기반이죠. 지적도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1번이 처음부터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토지 이용 계획이나 토지 관련 정책 자료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책 자료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토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계획을 세우는 데도 마찬가지겠죠. 토지 한 필지에 1필지에 이동 정리에 따른 정확한 자료가 저장되고 검색이 편리하다. 맞고요. 그다음에 지적도의 경계점 좌표를 수치로 등록함으로 각종 계획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각종 계획, 또 정책에 대한 부분의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를 경유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행정구역 변경일 며칠 전까지 행정구역의 코드 변경을 요청해야 되느냐. 며칠 전까지 해야 되냐. 이제 10일 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적사무 전산처리 규정의 제26조에 보면 행정구역 코드, 행정구역의 코드에 대한 코드의 변경에 대한 그런 사항이 26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행정구역 변경일 10일 전까지 요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변경이 되면 코드 변경 요청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코드 변경을 해야 되고요. 요청을 받았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체 없이 변경을 하고 그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3번 지적 전산 자료의 오류가 발생할 때 정비 내역의 보존 기간으로 오른 것은 이게 지금 3년이죠. 3년으로 보존 기간을 한다. 그래서 지금 지적소관청은 정비 내역을 3년간 보존해야 된다라는 규정하고요. 지적소관청은 지적 전산 자료 오류가 발생할 때 지체 없이 정비해야 되고요. 또 지적소관청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오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기준이 되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44번 공간자료 교환의 표준 Spatial Data Transfer Standard라고 하는 SD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 첫 번째 NSIS의 데이터 교환 표준으로 제정된 그러니까 SIS가 아니라 여기 GIS죠. NGIS, 국가 GIS의 데이터 표준으로 SDTS를 제정했다. 그러니까 표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오타인 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모든 종류의 공간 자료들을 호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포맷의 자료가 들어왔더라도 그 자료를 공간 자료로 인식을 하고 분석이나 활용할 수 있는데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환성의 여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환 표준을 우리가 제정해 놓으면 그 표준 범위 안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위상 구조 정보로서 순서나 연결성 혹은 인접성 등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토폴로지에서는 지금처럼 순서나 인접성, 연결성 여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얘기를 하면 포함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이런 관계들, 위치에 대한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 위치의 상관, 관계를 규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표준 SDTS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국방 분야의 지리정보 데이터 교환 표준으로서 그러니까 SDTS가 지금 국방이냐 사실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이죠. 국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분. 주요 나토 국가들,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라고 하는 게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지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4번이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5번 토지 정보 시스템의 속성 정보가 아닌 것은 토지 정보 시스템 보면 이제 속성 정보하고 위치 정보, 뭐 공간 정보 내지는 이제 위치 정보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속성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텍스트나 혹은 뭐 숫자, 뭐 디지트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성 정보 혹은 속성 정보니까 일람도에 대한 자료, 물론 일람도 대지권 등록부, 토지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금 보면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속성 자료의 형태로, 물론 이제 일람도를 가지고 전체에 되어 있는 토지 그러니까 지적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속성에 대한 그런 정보보다는 공간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람도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같은 경우는 좌표를 숫자로만 표시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속성 정보가 맞는데, 이거는 위치에 대한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성 정보 플러스 위치에 대한 공간 정보, 이 두 가지 속성을 두루두루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이나 등록부 같은 이러한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나 문서의 그러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속성 데이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 하나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일람도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 정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46번 우리나라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평면 직각 좌표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TM 투영에 의해서 얻은 그런 자료다. TM 투영에 의해서 얻었다. 중앙 경선에서, 중앙 좌우선에서의 축척 개수는 뭐 1입니다. 1.0000을 따른다. 그러니까 TM이 아닌 UTM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중앙 좌우선의 축척 개수는 0.9996을 쓴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직각 좌표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크게 4단계를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이렇게 이제 4단계의 좌표로 나누고요. 각각 124도 동경, 124, 126, 128, 130, 132 이렇게 보고 그 두 사이가 지금 2도 간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원점은 어떻게 돼요? 124와 126 사이의 중간이니까 125도, 127도, 129도, 131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 직각 좌표계가 총 4개의 좌표계로 구성이 돼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원점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TM 투영, 즉 횡원통 투영에 의해서 얻어지게 된다. 횡원통 투영. 그러니까 원통을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게 아니라 눕혔단 말이에요. 횡방향으로 눕혔다.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했다. UTM인데 이거는 경도 6도 간격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TM은 2도 간격으로 구분한 거에 대해서 UTM은 6도로 구분을 했다. UTM이었다면 1번이 답이 되고, 지금 TM이니까 3번 1.0000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번 필지 중심 토지 정보 시스템 PBLIS를 얘기하게 되겠죠.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PBLIS의 구성 체계 중에 3가지 구성 체계가 있죠. 지적 측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관리 시스템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성과 작성 시스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은 애초부터 없고요. 공간 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개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한 작성 시스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PBLIS를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한다면 지적 측량 시스템과 지적 공부 관리 시스템, 이 둘로 나누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체계 중 여기서 읽어보시죠. 지적 측량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적 측량 업무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를 지원하는 거니까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거는 지적 측량을 하고 얻어지는 그 결과물을,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을 가지고선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측량 그 자체를 업무를 지원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곤란한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이나 정확성을 높여주는 시스템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지적 측량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지적 측량 시스템, 지적 공부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지적 측량 성과 작성 시스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8번 도시 현황의 파악 및 도시 계획, 도시 정비, 도시 기반 시설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라 그러느냐. 지금 다 베이스가 뭐냐 하면 도시입니다. 도시가 베이스가 돼서 현황을 파악을 한다든지 도시가 베이스가 돼서 계획을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의 뭐 교통도 뭐 도시의 한 부분이고요. 자원도 뭐 물론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도시에서는 자원의 얘기를 별로 이제 안 하게 되겠죠. 환경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지만 역시 도시와 관련한 urban information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황 파악, 계획, 정비, 기반 시설 관리 등 특히 이제 기반 시설에서 FM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시설물에 대한 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 즉 이제 도시 전체적인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개별적인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여하히 관리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FM으로. 근데 FM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면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도면 자동화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AM과 FM이 기본적으로 연관이 되어지는 얘기가 되겠고요. 본 문제는 도시정보 시스템을 묻는 그런 문제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필지를 개별화하고 필지가 각각의 필지로 1필지별로 이제 개별화되는 겁니다. 하나의 필지 또 다른 필지 이렇게 개별화되고 대장과 도면의 등록사항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면적, 지목, 지번,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개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지금 필지를 개별화한다라고 하니까 필지의 면적이 얼마냐? 뭐 개별화될 수도 있죠. 지목이 뭐냐? 개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번은 그 필지의 유일한 그러한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필지의 유일한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 번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은 여러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면적도 재다 보면 동일한 면적이 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면적을 가지고 필지를 개별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면적이냐 좁은 면적이냐 뭐 소수점에서 틀려질 수가 있지만 실제 또 표시하기는 소수 한 자리까지 이제 표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대표성을 띨 수가 없다. 그러면 지번이 필지를 개별화하고 대장과 도면을 등록사항을 연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50번 필지 식별자 파스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지 식별자 혹은 뭐 필지 식별 번호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다목적 지적에서 우리가 3요소다라고 한다면 필지 식별자 5개의 요소다라고 한다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필지 식별 번호라고 한다면 여기에 옳지 않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 자, 필지를 식별해 주는데 식별해 주는 과정에서 누가 변경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이거 다른 거를 뭐 그냥 변경해서 쓰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 불변하도록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적도에 등록된 모든 필지에 부여해서 개별화하고 또 필지별 대장의 등록사항과 도면의 등록사항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지 식별자가 되겠고요. 또 각 필지의 등록사항의 저장이나 검색, 수정 등을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것 역시 필지 식별자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영구 불변이다라고 하는 것 불변하도록 관리를 한다. 제대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1번 공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 쓰이는 수학적 방법이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는 입력된 자료 간의 정보를 상대적 위치로 저장하고 이것도 좀 애매한데 선의 방향이나 어느 방향으로 갔냐 특성 간의 관계나 연결되어 있느냐 인접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정의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 이제 보면 뭐 속성 정보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위치냐 위치 관계를 표시한 거냐 위치 정보를 표시한 거냐 위상 관계를 설명하는 거냐. 자, 그러니까 지금 연결돼 있고 인접돼 있고 특성 간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설명해 주는 그러한 용어는 위상관계, 즉 토폴로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위치관계로 이 말을 설명해 주려고 한다면 위치관계는 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러니까 위상관계를 부연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 정도로는 볼 수가 있어요. 위치 정보는 뭐 x, y, 평면 혹은 뭐 높이값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위치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설명으로 우리가 찾으려면 위상관계, 답은 이제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번, 토지정보 시스템의 도형 자료 입력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도형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어떻게 입력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코고라고 하는 좌표 코디네이트를, 좌표를 지오메트리 하는 방식. 그러니까 좌표를 얹어서 바로바로 측량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좌표 값을 부여해서 수치화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코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지타이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종이지도라든지 어떤 그 관측이 되어 있는 그러한 도면 뭐 이런 것들을 디지타이저에 의해서 벡터화하는 그러한 작업이죠. 벡터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디지타이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을 스캐닝하는 방식이죠.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레스터 자료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입력을 하거나 벡터화 입력을 하거나 레스터화 입력을 하는 이 방식은 도형 입력 방식이 맞는 데 대해서 레이아웃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출력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레이아웃, 그러니까 출벽이 아니라 출력을 지금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레이아웃에 관한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고 혹은 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레이아웃을 형성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입력 방식이 아니라 출력 방식으로 여러분 해석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 지적 관련 전산 시스템을 나타내는 용어의 표기로 옳은 것은. 지적 관련한 전산 시스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인데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리정보 시스템 GIS가 맞죠. 지오그래픽 혹은 뭐 지오그래픽, 그러면 이제 지오그래픽이니까 인포메이션 시스템, 혹은 이제 측량으로 가면 지오스페이셜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토지 관리 정보 시스템은 토지는 랜드, 관리는 매니지먼트, 정보는 인포메이션 시스템. LMIS라고 써야 되는데 LIMS라고 썼으니까 2번이 잘못됐고요.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코리안, 한국의 랜드 인포메이션 시스템 맞죠?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 체계, PBLIS, 이것도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찾으셔야 되는데 2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4번, 지형도와 지적도를 중첩할 때 도면과 도면의 비연속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가장 유용한 것은 뭐냐. 중첩을 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 정보가 서로 동일한 도면을 같이 이렇게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도면에서는 가로망도가 있고 또 어떤 한 도면에서는 뭐 어떤 필지들을 구분한 도면이 있다. 그럼 둘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도로가 있고 필지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려고 한다면 각각의 도로의 위치하고 필지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게 뭡니까? 정사사진이 되는 겁니다. 자, 사진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정사 형태로 바꿨다라는, 사진은 원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중심 투영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중심 투영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정사 형태로 바꿔준다라는 요 과정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편의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편의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편의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사라든지, 그렇죠? 혹은 뭐 지형의 높이, 비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위치의 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이 원인들을 제거해서 도면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 수정을 가해서 정사사진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정사 투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도면이 가장
우리가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인 혹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